너무 힘들거나 아프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꺼져 있더라도 계속 동료들이 멱살 잡고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24시간이 모자르고 정말 숨 돌릴 틈도 없고 그렇게 뺑뺑 돌아가는 일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이제 슬럼프가 사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끼쳐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약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젬마, 한이 두 분 다 약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성장하시는지. 되는지. 저는 최근에 힘든 일이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면 거짓말인 것 같고. 사이코패스 말씀하시다가 약간 아니. 저도 되게 사람인지라 막 힘들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조금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생각은 이제 누구든지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숨지 못하는 이유는 동료들이 있어서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예를 들면 너무 힘들거나 아프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꺼져 있더라도 계속 동료들이 멱살 잡고 일어나와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버티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뭐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 저에게 그냥 그 여유를 좀 스스로에게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한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은 나도 내 편이 아닌 거니까 약간 그게 힘들 것 같기는 해. 맞아요. 그게 막 내가 그 자책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 내가 막 예를 들어 아파서 뭐 예를 들어 회의에 못 참석해. 막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이거 못해서 어떡하지? 이게 너무 엄청 스트레스가 더 있었는데 그냥 되게 이기적으로 그래 이해해 주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약간의 그런 이기적인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책임을 누군가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 이상 뭐내 일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 이상 내 건강,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힘들 때면 그래 이 정도는 쉬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셀피시 클럽 멤버들이 다 저희 그러니까 단순한 일만 하는 관계보다는 일을 하면서도 삶을 나누고 이러는 관계여서 뭔가 이런 힘든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있을 때 같이 버텨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뭔가 기다려주시기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네요. 그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요.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고. 패밀리 패밀리 같은. 패밀리 같은 진짜. 저는 요즘 그렇게 느껴져. 그러면 젬마는 어떻게 주로 이겨내시는 편이신지 궁금해요. 일단 기본 세팅 값 자체가 저는 언제든 안 할 수 있다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것도 선택의 네. 자유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 자체를 이 세팅 값을 만든 게 우리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옵션도 나한테 있고 그거가 저는 오히려 남들이 시키는 애라는 게 더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 값이 저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비교군이 많은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뭐 해야지 행복한 사람인지 좀 아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세팅 값이 되게 주는 만족감들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네네네네. 내가 직접 해보는. 네.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난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가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얼마든지 또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미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경험적으로 또 할 수 있다. 그거 알고 있어서 사실 이제는 크게 번아웃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나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 세비시 월드 학원을 조금 쉴 거거든요. 방학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리뉴얼과 이런 생각들을 할 건데 저는 그냥 그것 자체가 또 별로 힘들지 않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끝나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계속 한다라고 하면 완전 또 다른 이슈인데 끝난다는 거가 있어서 끝이 있다는 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프로젝트 자체로 힘든 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간이 가장 비싼 자원 같거든요. 이제는 이 시간이라는 게 1시간, 2시간 이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한이랑 일을 하는 거, 누구랑 일하는 거. 이게 인생에서 자주 오는 기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피시 월드 인생에 한 번뿐일 거예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가 얼마나 뽕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더욱 빨리빨리 돌리려고. 예. 그래서 왜냐면은 그게 제 경험상의 배움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삶을 살더라도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완전히 다른 삶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걸 계속 경험적으로 느끼니까 제가 제 인생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뭘 했을 때 엄청나게 막 슬럼프라던가 번아웃이 심하게 온 적이 없었는데 번아웃이라기보단 저희가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좀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이제 문제를 좀 저하고 록이 좀 심하게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약간 저희 자신도 느꼈었어요. 전에는 이제 이 정도면 잘 통제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는데 사실 디지털 기기 문제가 남녀노소 모두가 정말 힘들어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라고 모두에게 공감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에 미디어 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살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살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작년 12월에 그게 아니었네를 알게 되고 우리가 중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껴서 저희가 그 이후로 2달간 디지털 디톡스를 했었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시작을 해서 2월 가까이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좀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이제 현타가 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엘리와 제이든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저하고 록이 내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어 기기를 한동안 단절했었죠.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아이패드고 핸드폰이고 컴퓨터고 아예 안 썼고요. 그러다가 기왕 이렇게 된 거 핸드폰이랑 아이패드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타자 치는 연습이라도 배워놓자 해서 한 달 내에 타자를 300타를 치게 됐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더 통제가 가능해지게 되니까 아이패드를 다시 한번 사용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까지 다시 사용해보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거는 좀 확실히 약간 슬럼프든 번아웃이든 현타가 와서 무언가를 내려놓았든 좀 그런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에도 디지털 기기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막 이거를 외면하고 이거를 굳이 내 옆에서 떨어뜨려 놓을 정도까지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되겠네 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된 후로 이제 한동안 떨어뜨리고 나서 보니까 그간 머리가 되게 맑아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메모리를 새로 간 느낌. 머릿속에 메모리를 새로 간 느낌이라 이제 좀 떨어졌던 지능이 다시 채워진 느낌. 그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조그만 상자에 갇혀서 못 보고 있었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그 다른 것들의 시선이 가니까 자연스레 얘를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번아웃 슬럼프라기보다는 현타가 오고 난 후 되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렇게 멈췄던 거였는데 이렇게 저는 정말 큰 변화를 그러니까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멈추고 다른 거를 하면서 마음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프로젝트에 번아웃이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디지털 기기에 한해서 약간 현타가 온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내 프로젝트에도 적용을 해보면 정말 힘들 때는 뭐 쉬어도 되고 아니면 오히려 더 그려보면서 감을 찾아도 되고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좀 전보다 확실히 통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작년부터.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딱 처음에는 아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서 왜 이런 디지털 디톡스까지 하게 됐지? 막 이러면서 좀 이제 자책도 많이 하고 사실 그랬었는데 쓸모없는 거니까 좀 생각을 비우고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 겁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다시 그때 생각이 나네요. 처음에 일주일에 이제 초반에는 또 핸드폰이 없으니까 근데 또 막 엄청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도 막 엄청 중독된 거는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